이번에 전해드릴 소식, 지금 막장 중에 막장으로 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 20%를 찍었다는 게 어제 갤럽을 통해서도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19% 후반대라서 10%대 진입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온 오프라인으로 그런 민심을 전해도 전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TK에서도 이렇게 긍정평가 30%가 무너진 게 사실 윤석열과 국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정평가가 70%를 기록하든 80, 90을 기록하든 전혀 거들떠도 안 보고 있다는 게 가장 기가 막힐 노릇인 거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신경 안 쓴다고 해도 국힘당 입장에서 TK 지역이 무너진다는 건 본진이 털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특히 여기서 부정평가 사유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경제, 민생 이런 이야기가 가장 앞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정말 막장 중에 막장이라 불리는 그런 김건희 씨가 역대급 리스크로 부상한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얼굴 꼴 보기 싫다. 저거 특검 안 받고 계속 개기고 뭐 하는 거냐? 지금 국민들하고 기싸움하냐? 이런 얘기가 진작부터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TK가 그 추석 때도 TK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걸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얼굴 좀 들이밀지 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TK에서도 이렇게 31%에서 한 주 만에 5%포인트나 급락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지금까지 이렇게 2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충격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쨌든 나라를 팔아도 한나라당은 찍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건 다들 아시기 때문에 이걸 제로로 만든다는 건 불가능한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TK에서조차 김건희 씨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경제, 민생, 물가가 보통 부정평가의 압도적인 이유로 꼽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뚫고 나오는 게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해로도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독단적, 일방적이다 이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건 김건희 씨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10%대에 진입한 상황인데 어쨌든 또 이게 20%를 유지했네. 아니면 10% 후반이라도 상관없네.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정작 윤석열 대통령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버팅기고 있으니까 보시다시피 많은 시민들도 김건희는 지겹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20%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돌 맞아도 가겠다.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뒤에 무슨 말을 덧붙입니까? 아니 나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돌 맞더라도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본인이랑 실질적 대통령이라 불리는 김건희 왕국이 돼버렸다고 하는 이 마당에 이 둘이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특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정신 못 차리고 여기저기 국정에 개입이나 하고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여론 조작을 비롯해서 애초에 당선 무효가 맞다 이런 얘기도 왜 나오는 거겠습니까? 지금 오죽하면 동아일보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사설을 내는 거 아닙니까? 방향이 맞냐? 길은 있냐? 조중동에서 아무리 때려도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전해진 바에 따르면 밤에 유튜브 보면서 뭘 하더라도 윤석열 각하 최고입니다. 이따위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 유튜브 보면서 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김건희 씨는 그 마포대교 가서 자기가 어떤 영향력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많은 시민들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이 사단이 났는데 특히 그 명태균 게이트로 굉장히 많은 그 국힘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상황인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저 폴란드 대통령 오고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 나선 거 아닙니까? 13일 만에 공식 석상에 저렇게 등장을 해서 자기 얼굴을 또 들이밀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 사실상 조사받으러 간 거 아니냐 온갖 굴욕을 당했었지만 아무튼 그 국힘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대외활동 중단에 동의한다는 게 10명 중 7명이나 되는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거죠. 심지어 대통령실에선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도 저런 식으로 염치 없는 소리를 합니다. 김건희 23억 수익은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팀이 얘기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믿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일부 보도? 이거 보도한다? 그러면은 이거 대응할 거야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겨지십니까? 아니,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주가 조작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까? 근데 당당하게 그 짓을 저질러 놓고 금액이 맞지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도하는 인간들이 있으면 우리 다 대응할 거야. 찍소리도 내지 마.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공화국입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씨한테 열심히 아부떠는 사람들은 계속 출세하고 주요 보직에 막 가고 이런 상황이 이어진 거 아닙니까? KTV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심지어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KTV 공연 녹화 한 달 전에도 현장 답사를 했다는 JTBC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유명한 최지혁 씨도 여기에 등판해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그 KTV 측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행사 참석을 검토한 건 공연 한 13일 전? 그쯤에 이제 처음 보고가 있었다. 요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JTBC에서 발견한 건 이미 한 달 전 대통령실 관계자 최지혁 당시 KTV 방송 기획관 이들이 1차 사전 답사를 했다는 걸 사진으로 확보한 겁니다. 한마디로 국감장에 나와서 저렇게 뻔뻔하게 10월 19일, 18일쯤 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거짓말이라는 게 그대로 또 드러난 거고요. 이런 이에 대해서도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왜 이렇게 입벌구가 많습니까? 혼자만 공연 보지 말고 같이 즐기도록 탬버린을 주라는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정도로 지금 그 분노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예고 드렸듯이 제 채널에 한두 개 정도의 광고는 한다. 그 중에 인터넷 비교한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품만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꼭 필요한 인터넷, 휴대폰, 가전제품 렌탈을 통해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시에는 최대 48만원, 그리고 알뜰폰, 핸드폰 새로 장만할 필요가 없이 현재 쓰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아마 인터넷 비교원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든든하고 믿음 있는 서경석 씨를 모델로 한 인터넷 비교원은 무려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4년 8월 기준으로는 가입자가 6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단독 혜택도 있는데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삼성 55인치 TV 선택 가능하시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에 소개한 친구까지 가입한다. 그러면 신세계 상품권 4만원에 추가 혜택도 계속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1670-2521 여기로 전화 거셔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 알림이 황희도 채널을 보고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실 시엔 비타민 B 컴플렉스 100을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 둘 예정이니 영상 시청 후에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시고 많은 혜택도 받아가시길 강추드립니다. 그러든 말든 신경도 안 쓰려고 하는 게 지금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실인데요. 이거 보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장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디올백, 명품백 논란을 그 조그만한 파우치 이렇게 축소시키고 열심히 김건희 눈에 들려고 한 결과 이렇게 KBS 새로운 사장이 될 지경에 온 겁니다. 이러니까 지지율이 뭔 상관이냐, 내 몸보신이 중요하지, 나 출세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니까 이 선례를 어떻게든 끊어내야 된다. 저 따위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다시는 정치를 못하도록 우리가 그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당장 앞서서 보셨듯이 전부 다 막장으로 이어지니까 저 김태규 같은 사람을 보세요. 지금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진숙 씨도 뻔뻔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저 김태규란 사람도 의원을 향해서 고함을 치고 있다고 나오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저 CX라고 말했던 거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만약에 뒤집어서 민주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왜 아직도 안 자르냐면서 난리가 날 겁니다. 어떻게 저런 식으로 사고를 쳐놓고도 사과를 안 하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과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게 제정신입니까? 저 따위 인간이 판사를 했다고 하면 믿음이 갑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행정, 입법, 사법,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사법부가 마치 무슨 뭐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이해관계에 전혀 상관없이 진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거라고 믿는 그 자체가 이미 저는 가스라이팅에 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상권 분립, 대법원 최종 판결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저런 인간들이 판사라고 멀쩡한 척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거들먹거렸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 결국에는 영린을 건드렸는데요. 지지율 하락을 하자. 엄중한 상황을 인식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이런 헛소리를 해서 보시다시피 한 기사의 채팅이 5,000개 가까이 달렸는데요. 이 엄중자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주시민들은 엄중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저 엄중이란 말을 하면 좀 그대로 망해가는 것 같던데. 아무튼 이 엄중한 상황 타령하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그럼 좋습니다. 국민 목소리 귀 기울이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주가 조작 터무니없이 실드 치지 말고 저런 뭐 정치 공세라면서 국감을 뭐 민생 국감으로 되길 바란다는 헛소리,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 떠들고 두 사람 좀 끌어내리는 게 그게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뭐 다음 채팅은 말할 것도 없고 네이버 댓글에서도 그럼 물러나겠다는 거냐? 국민 목소리 듣기 이전에 동원이 목소리부터 들어라. 뭐 이런 얘기까지 왜 나오겠습니까? 애초에 국민 목소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한동훈 대표도 열심히 간보다가 이제 슬쩍 뭐 인적 쇄신, 뭐 활동 자제, 뭐 협조 요청, 뭐 이런 얘기들 콕콕 찌르고 있는데 그것도 안 듣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들은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꿈쩍도 안 할 거라는 유시민 작가님의 말씀처럼 지금 답도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서 저들이 뭐를 하려고 하는 것 같냐? 결국 전쟁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 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 파병간 그 북한군 공격을 주장해서 이것도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뭐 파병이냐 파견이냐 뭐 얘기도 나왔는데 그 이후로 미국이라든지 뭐 북한이라든지 뭐 인정을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면서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근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 군 출신인 한기호라는 사람이 당당히 배지를 달아놓고 러시아 파병된 그 북한군을 공격을 해가지고 피해를 입히고 이걸로 심리전에 활용하자 이런 얘기를 신원식 안보실장하고 텔레그램으로 떠들었던 건데요. 야, 지금 이게 안 그래도 한반도 평화에 그 위기가 왔다. 실제로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전쟁으로 난리가 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저들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 자칭 대한민국의 보수들을 보면 여태까지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했습니까? 정작 위기를 막은 건 민중의 힘이었습니다.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평소에 거들먹거리던 소위 자칭 엘리트들 다 도망치고 대표적으로 런승만 같은 인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무슨 안보 얘기를 하고 저들이 도대체 무슨 외교를 합니까?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님도 지금 이 문자를 보낸 그 국힘의 한기호를 제명해라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요. 지금 젊은 해병대원 그리고 이태원 수많은 젊은이들도 못 지키고 심지어 아직까지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는 게 현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전쟁 위기를 한반도로 갑자기 끌고 오자는 게 제정신이냐고요. 저들이 제대로 책임을 지는 인간들도 아니고 언제든지 바로 도망치는 인간들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저런 얘기를 당당하게 떠들고 있는 건지 정말 기가 막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은 여당을 향해 한기호 제명하고 윤석열은 그 신원식 즉각 문책해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거들떠도 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제는 전쟁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 민주당 롱패딩을 준비한다고 했듯이 이제 온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총공세에 나서야 될 그런 상황까지 왔다. 그러지 않다가는 이제 저들이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오후 3시 생방송에서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